출근길에 겹쳤을 때 너무 많아가지고. 본질적인 문제는 열차가 두량뿐이란 건데 지금 현재는 50만이 넘어서서 30분 걸릴 거리를 10분이나 15분?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대한 김포 연장에 대해서 공을 들이셨습니다. 여기는 서울 생활권에 들어가고 있어요. 공항의 확강호도 도움이 되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은 도시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해가 채 뜨기 전인 새벽 5시 반. 김포시 구례역에 첫 차를 타려는 출근길 승객들이 모여듭니다. 붐빈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첫 차 시간엔 승강장에 사람이 거의 없는 다른 지하철역들과 비교됩니다. 슬슬 본격적인 출근 전쟁이 시작됩니다. 지하철 도착을 알리는 전광판에는 열차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승객이 가장 많다는 8시가 되기 전에 열차를 타봤습니다. 사실상 첫 역이라 승강장 줄 뒤쪽에 서 있었는데도 남은 한 자리에 간신히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자리를 양보하고 나니 종점인 김포공항역까지 앉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중간쯤 가니 서 있는 것도 벅찬 구간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다 타지 못한 승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열차 출입문 위쪽을 손으로 잡고 몸통을 밀어 넣으며 타는 몸통 박치기도 등장합니다. 그나마 이게 많이 나아진 거라고 합니다. 직접 타보니까 서울의 주요 지하철역들 출근 시간대와 비슷했습니다. 다만 열차가 두량밖에 안 돼 승객이 들어차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게 체감됐습니다. 또 대부분 승객이 김포공항역에서 내리니까 중간에 순환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중엔 호흡곤란이나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는 경우까지 나옵니다. 고촌역과 김포공항역 등 승객이 많은 곳에 응급처치 요원들이 대기하는 이유입니다. 그거는 출근길에 겹쳤을 때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매주 월수에 학원을 가거든요. 갔다 오는 길에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게 종점인 김포공항역에 내려도 이제야 서울의 북서쪽 끝자락입니다. 정자역 등 분당 쪽으로 가려면 급행을 타고 한 번 갈아타도 최소한 1시간이 걸립니다. 8시 반쯤 도착했으니 9시 반은 돼야 겨우 역에 떨어지는 겁니다. 9시 출근이었으면 지각 확정입니다. 광화문으로 가려면 한 번 갈아타고 35분 정도 걸립니다. 9시 출근이면 간당간당하겠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최대 혼잡도, 그러니까 설계된 정원 대비 탑승 인원은 208%입니다. 한 명이 타도록 설계된 열차에 2명 넘게 탄다는 소리입니다. 국내 지하철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열차가 두량뿐이란 건데 열차야 더 이으면 그만이지만 두량 기준으로 만든 모든 승강장을 다시 짓기는 어렵습니다. 2011년도 그 당시 때 그 김포가 도시철도 기획을 할 때에는 20만 정도 인구였는데 지금 현재는 50만이 넘어서서 상당히 도시가 평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아마 일량 정도에서도 아마 대중교통으로서 충분히 커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차 량수를 더 여유 있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비용과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두량으로 결정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지금 28개 편성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초보다는 지금 5개 편성을 더 운영을 해서 2분 40초에서 2분 30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승객들 혼잡률이 조금은 완화됐습니다. 김포시 협조를 통해서 2026년까지 앞으로 향후 5개 편성을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7년도 초반부터는 지금 현재 2분 30초에서 2분 10초까지 단축해서 시객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무인운전 시스템으로, 즉 UTO로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고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든지 승객들의 어떤 그런 승객 서비스를 위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기관사 안전위원회에서 각 열차에 한 명씩을 좀 태우고 있고요. 지하철 대안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버스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용 차선이 있기는 하지만 안전을 위해 입석이 금지되면서 한 번에 차에 탈 수 있는 승객 수가 줄었습니다. 조금 일찍 나오지 않으면 떠나는 버스를 보며 발만 동동 구르다 출근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찬바람이 불어도 이른 아침부터 버스 승강장이 붐빕니다. 지하철 때와 똑같이 이번엔 구례역에서 서울까지 버스를 타봤습니다. 정류장에서 기다린 시간까지 다 합해서 지하철 때보단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래도 앉아서 갈 수 있는 건 좋았습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니 서울이었는데 물론 거기서 또 출근지까지 이동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례역에서 당산까지 17정거장입니다. 한 정거장당 평균 3분 정도 걸린다고 가정하면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물론 이번에도 역시 여기서 또 새로운 출근길 시작입니다. 이렇게 출근길이 고단하게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교통이 좋아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론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서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이 전국의 인력, 자본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지방 소멸의 시대에 서울과 가깝고 교통편이 존재한다는 건 그 어느 지역보다 큰 장점입니다. 문제는 원래 도시를 건설할 때 교통 인프라를 먼저 갖추고 거주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각종 정치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일수록 교통난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급속도로 인구가 늘고 있는 김포시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일단 계획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같이 고려됩니다. 물론 아주 초기에는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비교적 최근에 하고 있는 2기 신도시나 3기 특히 3기 신도시들은 계획 단계에서는 GTX랑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그런 특별한 그 철도망이랑 같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계획과 그 집행하는 단계와의 약간 시간적 괴리가 있고요. 계획은 하고 그림은 그리지만 그거를 실행하려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교통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걸 거칩니다. 그럼 또 그것만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걸 결정하는 주체가 따로 있고 그리고 택지를 개발하는 주체 그리고 이제 또 건물 시공하고 하는 이런 주체들이 결국 상이해지면서 그때그때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교통이 아니라 고통 같은 김포의 대중교통을 부르는 자주 섞인 말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남들이 뭐라든 김포 시민들과 김포를 오가는 시민들은 모두 삶의 질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대중교통 승객이 많아져 불편하니까 잠시 잊고는 있지만 그 옛날 48번 국도 말고는 서울로 가는 길이 없을 때에 비하면 천지개벽한 셈입니다. 여기는 지금 전철로 해서 서울 생활권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는 허허벌판이었어요. 여기가.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어요. 이게. 편하죠. 이거 커리어 이거 들고 다닐 때 버스 타려면 괜히 있잖아요. 이제 내가 나이도 있고 노인이고 이제 이거 들고 타려면은 그건 이제 눈치가 보이잖아요. 조금 돌아가면 엘리베이터 타면 되고 또 짐 많이 없을 때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래서 좋아요. 김포가 더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같은 거리를 간다고 해도 예전에는 30분 걸릴 거리를 요즘에는 한 10분이나 15분? 그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인천도 있고 서울도 있고 여러 도시와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김포가 더욱더 발전할수록 저희 나라 경제나 여러 측면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포가 더 잘 되고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김포시의 다음 목표는 서울 지하철을 끌어오는 겁니다.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 신도시 옆 731만 제곱미터 땅에 4만 6천 채 규모의 김포한강2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데 여기에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역세권을 개발하는 콤팩트 시티로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시가 국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발표되고 있는 콤팩트 시티, 이 콤팩트 시티 입주 시기에 맞춰서 골드란 이외에 새로운 철도 교통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하철 5호선 방화역 인근 차량 기지를 연장선 종점으로 옮기기로 하는 등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대한 김포 연장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이셨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저희 골드라인의 어떤 혼잡률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인식을 하셔가지고 국가 계획인 대도시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대광위에서 컴팩트 시티의 입주 시기를 3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0년에서 31년에는 5호선을 연장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반드시 저희도 지켜지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정도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저희 시의 어떤 교통난, 교통 문제 이것이 좀 더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좋아진다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끌어와 연결하는 데 성공하면 급증하는 인구로 인한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발전은 일반 시민뿐 아니라 기업을 끌어오는 힘도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물류입니다. 원료를 구입해 오거나 만든 제품을 전국으로 판매할 때 교통이 잘 발달돼 있어야 유리합니다. 해외 수출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배편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급한 건이라면 비행편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럴 때 공항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줍니다. 김포공항이 가까운 것도 큰 이점입니다. 공항에 가까운 것도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급한 것들은 이제 항공으로 수출을 할 수 있고 대부분 이제 저희 판넬은 이제 목재 포장을 해서 화물로 해서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어떤 지가나 가치를 결정할 때 얼만큼 많은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냐, 아니면 얼마나 좋은 직장의 기회들이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은 도시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다 땅값이 합리적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고정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에서 사업한 지는 7년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60% 이상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나 저기 전라도, 경상도, 하다못해 제주도까지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대곳 IC 쪽으로 이제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납기를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빠른 대응력이죠. 대응이 굉장히 빠르고 그런 부분이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바랄 것도 없는데 심지어 주변에 거주지가 있어 젊은 인력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살면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생깁니다. 지금 김포 시민이 지금 50만 명을 육박하고 있어요. 점점 이제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하고 OEM을 맺어서 이제 취업생들을 이제 저희가 취업 준비도 하고 있고 주민들이 너무 이주민들이 많이 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계속 이제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이제 보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인구수가 많으니까 김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리프팅 지방시대 20만 명 수준이었던 이곳 김포시의 인구는 어느덧 50만 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빨리 인구가 크게 늘 수 있었던 건 서울을 포함해 전국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교통 덕분이었습니다. 여기다 기업하기까지 좋은 도시 김포입니다.